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큰일 나게 생겼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작심 발표, 한국 부정선거 첫 언급, 윤 대통령이 해냈으며 충격 대반전 터져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결국은 오늘날의 이런 결과까지 가져오게 한 위대한 여정 아니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한국에 부정선거 있다 첫 언급,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공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의 정당성 확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글을 재공유하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선거 부정 의혹을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부정선거 국가로 규정한 매우 중요한 계기이며 이는 지금 일파만파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다시 확대가 되고 있으며 이런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첫 언급은 그야말로 향후 메가톤급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유한 글은 THESCI 계정이 작성한 것으로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이 도난당한 선거였다고 주장하며 투표 기계와 우편 투표 과정에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지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내 선거 신뢰성 논란을 재점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부정선거 국가로 처음으로 언급된 점에서 극내외적으로 광범위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며 이에 대해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폭풍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해명을 할지 모두가 지켜봐야 하며 선관위의 발표를 우리는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트루스 소셜 내에서 해당 게시물은 수천 건의 좋아요와 리트루스를 기록하며 지금 빠르게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의 부정선거 사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그의 선거 무결성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공유된 글의 저자는 51% 대 49라는 박빙 승부가 반복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프로그램 설계 때문이라고 프로그램 선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부정선거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 납세자 자금이 해외 선거 운영에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연결되어 캐나다, 브라질, 호주, 대한민국, 콩고 등 100여 개국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브라질, 캐나다, 호주, 대한민국, 콩고 등 100여 개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국제 정치적 핵폭탄급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때를 기다린 것처럼 그의 주장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공유된 글의 주요 내용. THESCI 계정이 작성한 글은 2020년 미국 대선의 부정성을 강조하며 투표 기계의 조작 가능성과 우편 투표의 취약점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글쓴이는 선거 결과가 항상 근소한 차이로 나타나는 현상을 프로그램된 설계의 산물로 규정하며 이는 우연이 아닌 위도된 결과, 위도된 조작이라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재공유한 것은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행위로 보이며 미국 내 보수 진영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특히 미국 공화당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부정선거에 대해 대대적으로 칼질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글은 미국 정부의 자금이 해외 선거 시스템에 유입되어 부정선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부정선거 주장과 일맥상통하며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미국 콜로라도주 메사 카운티 전 선거 관리자 티나 피터스의 석방을 요구하며 마무리됩니다. 티나 피터스는 선거 장비 데이터의 무단 복제 혐의로 2023년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인물로 부정선거 주장 측에서는 내부 고발자로 여겨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유는 이러한 인물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선거 무결성 운동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일파만파 확산은 트루스 소셜 플랫폼의 영향력을 입증했으며 비슷한 위력을 가진 다른 국가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선거 제도 개혁을 촉진하는 계기로 뒤바뀌고 있으며 동시에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적 부정선거 사례 첫 언급. 트럼프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서 대한민국은 캐나다, 브라질, 호주, 콩고 등과 함께 부정선거 사례로 명시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자금이 USAID를 통해 이러한 국가들의 선거 운영에 사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과 연결되며 국제적 선거 조작 네트워크의 존재를 암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작심 발언에 포함된 점은 국내 정치권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 선거 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촉구를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작심 언급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글로벌 선거 무결성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이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해야 합니다. 최근 온두라스 선거에서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의 괴리가 드러나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유사한 맥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마약 카르텔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카르텔을 운영한다는 충격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어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사례는 특히 주목되는데 2020년 총선과 최근 대선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대수의 법칙을 위배한다는 충격적인 지적이 지속적으로 계속돼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작심 발언은 이러한 국내 논란을 국제 무대로 끌어올리며 다각적인 부정선거 조사를 촉진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가장 정확했다라는 언론들의 집중적인 뉴스가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티나 피터스 사건과 그 배경. 티나 피터스는 콜로라도주 메사 카운티의 전 선거 관리자로 선거 장비 데이터의 무단 복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2023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부정선거 주장 측에서는 선거 시스템의 취약점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서 피터스의 석방을 요구한 것은 이러한 시각을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미국 내의 선거 신뢰성 논란의 상징적 인물로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피터스의 행동은 지난 2020년 대선 부정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여겨지며 그 여성의 지지자들은 부당한 처벌이라고 비판합니다. 피터스 사건은 미국 선거 시스템의 보안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며 투표 기계의 소프트웨어 조작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가 복제한 데이터,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의 취약점을 지적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직결됩니다. 최근 콜로라도 주지사에 대한 사면 요구도 이어지고 있으나 주 당국은 이를 거부하면서 선거 무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등 다른 국가의 선거 관리자들이 유사한 위험을 경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는 피터스 운동에 동력을 제공하며 선거 개혁 논의를 가속화하는 그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 내 부정선거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총선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극심한 득표율 차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율이 63%대 36%로 나타나는 현상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되어 그는 파면으로 이어졌고 중앙선관위의 부패와 가족채용, 카르텔 형성 등의 문제가 드러나며 선거 관리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중앙선관위 서버 회수를 목적으로 했으나 정치권의 반발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의 협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부정선거 규명 운동이 고립된 상황입니다.
USAID 자금이 한국 선거 시스템에 유입된 충격적인 정황이 포착되면서 국제적 연결고리가 의심되고 있으며 중국 기술의 도입도 논란의 불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AF 관련 증거를 기각한 점은 규명 과정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본질은 부정선거였음을 전 세계에 확산시킨 장본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언급하리라는 예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파장과 앞으로의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은 미국 내 선거 논란을 넘어 국제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선거 제도 검토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호주, 콩고 등과 함께 언급된 것은 부정선거가 글로벌 문제임을 강조하며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FN투데이 보도는 이 사건을 상세히 다루며 국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온두라스 사례처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선거 무결성 운동의 촉매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업적과 노력이 연계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유는 단순한 SNS 활동을 넘어 정치적 선언이며 2026 미국 중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금 매우 주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정선거 카르텔 분쇄를 위한 다자간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 사건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 다음이 이번에도 나타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